주전 1407년 11월 1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2개월 앞두고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 여호수아는 93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미래 역사를 전망하라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할 옛날, 생각해야 하는 역대의 연대에 대한 언급은 현존하는 역사에는 분명한 시작과 뿌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그리고 중단 없이 개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아비가 설명해주고 어른들이 일러주는 역사적 진실과 시원한 경륜을 배움으로써 우리 민족은 비로소 나라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역사 교육이야말로 만세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참된 원동력과 생명줄이며 향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암울하고 처량했던 식민 통치와 수백만의 목숨이 희생된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현 세대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을미사변, 을산늑약, 한일합병, 대구 10월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무엇보다 공산주의가 개인과 민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파괴력과 그에 따른 폐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1948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발표되자 군과 경찰의 침투에 있던 많은 군인들이 탈영하였으며 그 대다수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남로당에 가입된 빨갱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25가 발발했고 인민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밀리고 밀려 남아야 했고 곳곳마다 공산당의 만행으로 처참하게 학살당해 나뒹구는 시체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였습니다. 6월 25일 새벽 3시 치밀한 남침 준비를 끝낸 김일성은 내각 비상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였다라는 거짓말로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25일 04시 남침을 명령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하루 전 6월 24일은 6월 11일부터 발령된 전국 비상경계령이 자정을 기해 해제되었고 전방 장병 상분의 1이 휴가를 받아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24일 저녁 최병덕 총참모장은 6본 각 국장, 실장, 사단장, 재경부대장, 주한미 고문단 등 50여 명은 2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열린 육군장교 구락부 개관연회에 참석,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2차로 명동의 카바레에서 새벽 2시까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 중에 집에 가지 않고 여관에 들어간 장교도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어 전쟁 발발 직후 우리 군 전방의 지휘 개통은 사실상 먹통이었고 공백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은 6월 25일 02시 갈월동 총장 공관에 도착하여 골아떨어졌습니다.
15시 10분 춘천 7연대 임부택 연대장이 전화를 걸었으나 부관 나음강 중위가 참모 총장이 잠을 잔다고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06시 육군본부 일직사령이 총장 공관으로 달려와 북한군의 전면 남침을 알리자 그제야 국장들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참모 회의를 하려고 해도 술에 취했던 국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두절되어 참모 회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07시 30분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09시 30분 최병덕 참모총장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미 고문단 하우스만 대위와 함께 의정부에 가서 7사단장 유재홍 준장의 보고를 듣고서야 북한군의 전면 남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쟁 개시 5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10시 10분 북한군 남침 후 6시간이 지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북괴의 남침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은 창경군 비원 반도 연못에 한가히 낚시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최병덕 총참모장은 적의 전면 남침이 아니라 붙잡힌 공비두목 이주하와 김삼룡을 살려내기 위한 책략 같으며 우리 부대를 즉시 출동시켜 반격하여 격파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전쟁의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피난민에 대한 비상계획이나 구호, 철수 계획을 논의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느라고 분주하였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 쪽에서는 적의 포격에 놀라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국민들이 보따리를 챙길 틈도 없이 허겁지겁 피난 행렬에 올랐습니다. 적의 압력이 가해질수록 서울은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말할 수 없이 혼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량리 거리는 피난민들로 꽉 메어져 있었는데도 라디오 방송에서는 여전히 전황이 좋다고 하였고 서울 시민들은 남침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는 순간까지 정부의 방송을 철석같이 믿고 피난 가지 않은 자가 많았습니다. 급기야 6월 28일 아침 38선 접경지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고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무질서 속에 주민들은 탈주로를 찾아 아우성쳤고 모든 거리는 사람들로 메워졌습니다. 북한은 무력 남침을 위해 1948년 2월부터 약 28개월이 걸쳐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우리나라는 6월 25일 당일까지도 휴일을 즐기고 흥청망청하며 국방에 주력하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이 평소에 교육 훈련에는 소홀하고 사치와 낭비가 너무 심했으며 미국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사교 댄스나 즐기는 형편이어서 국군이 부패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자자했습니다. 당시 초기 전투 패배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전쟁 상황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통합 방위 계획이나 이를 기초로 한 국가 차원의 동원 및 전쟁 연습이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전쟁 발발 불과 1개월 전에 단행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이동과 주요 지휘관의 교육 파견, 전쟁 전야 지휘관 및 참모들의 장교 구락부 개관 축하 회식 및 부대별 평균 3분의 1에 달하는 장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38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방사단 연대급 부대에 대한 전후방 교체는 개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국군의 기둥과 통신 장비에 대한 입고 조치, 탄약 및 모든 물자 보급 지원이 너무도 빈약하였습니다. 막강한 전차를 앞세우고 각 전선에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적의 공격에 국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포를 맞고 끔찍도 않는 적의 탱크 앞에 일선 부대는 차례로 무너졌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6탄으로 전차 위에 뛰어올라 수류탄으로 전차를 파괴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넷째, 어렵게 수집된 이북의 남침 정보가 수없이 보고되어 정확한 대북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군 수뇌부의 오판은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남한의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던 이유는 북한이 군사력 면에서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군 방위태세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개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고 국군 4만 4천 명이 몰살당한 비극의 외부적 내부적 원인을 살펴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다시는 이토록 쓰라린 전쟁이 없도록 온 국민이 자각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 위에 사라져간 전우들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 터전 위에서 숨을 쉬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본받아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